그쵸. 그다음에 영어식 사고하는 거. 아, 중요하죠. 네. 근데 영어식 사고 정말 중요한데 그 영어식 사고란 거 어떤 걸까요? 참 그것도 참 애매해. 우리나라 말하고 음,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르니까 그쵸. 느낌이나 표현으로 얘기할 때. 그쵸. 맞습니다. 아, 영어식 사고가 그 중요한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식 사고를 하세요?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시면 영어 음, 안 듭니다. 평생 이제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콩글리시입니다. 영어식 사고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 영어식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좀 레슨에서 포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 영어식 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어휘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는데 뭐 내가 암기를 덜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순간 떠오르지 않는 것도 그러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즉흥적인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어, 순간 이런 약간 순간적인 반응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림을 보고 내가 떠올려야 되나? 근데 뭔가 좀 방법이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어, 영어식 사고를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거지? 음, 가 출발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럼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웬만하면 그 문장이 좀 기억나기 마련이고, 그 따라오는 어휘들도 조금 나기 마련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정도만 하더라도 영어식 사고 출발해서 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고 있어요. 전화가 온다. 전화가 울린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음, 전화가 온다. 음, Call me. call me. awesome. 그쵸? 음,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Come call? come, call. 일단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일단 노출이 되고 또는 이제 영어 학습을 하실 때도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전화가 오는 상황. 혹시 뭐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게 되면 여행 그런 시나리오가 시퀀스가 있을 텐데 그걸 쫙 나열을 해서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Get call 이나 have call? 좋습니다. 어, have a phone call. 그렇죠. 음, 네. 정답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Um, I have a phone call 이렇게 얘기를 하실 음, 수도 있을 테고 I I think I get a phone call. I get 음, a call. I got a call. 네. 폰이 없어도 되겠죠. I get a call 하셔도 될 테고.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answer it 이렇게도 영어 원어민 이렇게도 얘기를 하구나. 전화 음, 받아. answer it. It's ringing. 이거 전화가 울린다. ringing.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어려운 단어는 아닌 건데,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이런 보면 알겠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알겠 다는 이런 문장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음, 있는데 이런 흩어져 있는 거 따로따로 하면 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런 상황을 떠올렸을 때 someone is calling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someone is calling 이 문장을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하게 되면 someone is calling 누가 전화를 하는구나. 음. 또는
아, pick, pick up the phone.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answer 음, i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it's ringing도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전화가 온다라는 말을 전화, telephone is coming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을 만드시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와 이거 완전 콩글리시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좀 재밌다,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수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그 짧은 문장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텔레폰 is coming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떻게 저렇게 콩글리시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영어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막 이렇게 막 그 아까 말씀하신 영어식 사고가 아니라 한국어를 그대로 1대1로 따가지고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영어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법을 막 한다 그러면 사실 나중에는 또다시 영어 스피킹 아까 말씀한 생활영어를 하기 위해서 음,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telephone is coming을 만약 원어민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콩글리시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전화기가 프로덕트가 이 새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새로 들어온단 말이야. 뭐 이렇게 아마 알아들을 거거든요. 음, You're saying telephone is coming. 어, 계약서가 끝나면 계약이 끝나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알아듣는 건데 아마 문자 그대로 이 상황에서 영어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걸 아마 영어식 사고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영어식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황을 먼저 좀 캐치를 하면 좀 도움이 된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법 수업을 하고 있고요. 문법 레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5회차입니다. 1회차에서 동사 배우고 2회차부터는 말뭉치 만드는 연습 그리고 명사가 있으면 명사 뒤에 형용사 붙여서 얼마든지 좀 말뭉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연습을 해오고 있었어요. 음,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보통 이렇게 말뭉치가 동사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뭉치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말뭉치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a sentence, 이 문장 단위로 좀 이렇게 구사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문법 레슨 시간에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사의 그런 약간 어형의 변화, 약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자, 시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조금 인트로가 길었으니까 짧게 얘기하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가 어, 좀 깊게 생각하고 길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요. 근데 그 길게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실전에서 다 의미 있는 내용들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정말 몇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도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라는 건 어떤 걸 시제라고 하는 걸까요? 자, 시제는 시간이 맞는 걸까요? 네. 시간 중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뭐, 음, 음, 현재, 미래, 뭐 이런 게 네. 그쵸? 순간. 음. 네, 순간을 말하는 것 같다. 시제는 순간을 말하는 것 같다. 그쵸. 찰나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어, 굉장히 좀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매우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오늘 5회차인데, 1회차부터 우리가 쭉 문장들을 나열을 하면서 그래도 단어들이 꽤 나왔어요. 음, 자, 오늘 두 분 참석하고 계시니까 두 분께 제가 단어 테스트 잠깐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진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긴장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 네, 느껴지시나요?
별로 안 느껴지시면 어떡하지? 저는. Alright. 그런데 제가 우리 지난주에 단어 테스트 했었었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긴장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시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을, 죄송합니다. 영어 문장을 구사를 하고 영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는 지금 미국식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 좀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형태의 문장들을 교재로 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이 문법을 위해서, 막 문법을 파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스피킹과 리스닝을 더 잘하기 위한 어, 레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법을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레슨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시제의 약간 본질적인 뉘앙스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알아야 되니까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시간을 포함하긴 해요. 포함하긴 하는데 시제라는 자체가, 이 말은 tense가 되죠. tense. 시간은 time이죠. time. 조금 달라요. time은 시의 간격이죠.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점이 여러 가지의 점들이 나열이 돼 있다면 과거의 점, 그것보다 조금 덜 과거의 점, 뭐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tense는 아까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간, 텐션은 우리 텐션이란 말 많이 쓰지 음, 않나요? 어, 그 긴장도입니다. 긴장도라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단어 시험 한번 쳐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긴장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나와 가까운 시제일수록 긴장도가 확 올라가고 나와 좀 먼 얘기일수록 긴장도가 떨어지고 이 긴장도라는 게 시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혹시 여기까지 혹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 헷갈리고 안 헷갈리고 떠나서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서 좀, 뭐,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자체가 좀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긴장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긴장도. 자, 키워드를 하나만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긴장도, 긴장감, 뭐든지 좋습니다. 시제, 텐션, 텐스라는 거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매우 기초적인 문법, 어, 그런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약간 문법의 원론적인 것도 개념도 잡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긴장감인데 긴장감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풀게 되면 심리적인 거리감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가면 갈수록 나의 심리적인 거리감은 뭘까요? 가깝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죠. 뭐 단어 시험 친다고? 뭐 이런 거고, 어, 그 그러니까 지나간 시제일수록 심리적인 거리감이 멀어지고, 과거 시제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현재 시제일수록 심리적인 거리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거리감의 조정으로 시제를 먼저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시간 개념의 시제도 좀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시제에서 오늘 커버를 하게 될 내용은,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았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조동사 일단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 과거 시제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과거 시제를 위주로 우리는 과거 시제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 12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문법 체계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좀 한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go. 제가 I라고 얘기를 해놓고 it이라고 썼네요. I could go. 자, 아직 시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드렸어요.
I can go, I could go. 자, 하나는 조동사 현재형이 쓰였고, 하나는 조동사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이건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될까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어떨까요? 그런 것 같죠? 이게 그 could가 can의 과거형이니까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음, 지금 이 문장만 봐서는 이걸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어권 사람 잘 없어요. 둘 다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미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현재냐 미래냐는 어떤 것에 달려 있냐면 뒤에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달리면 수식하는 말들은 부연 설명이죠. 그 상황을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어쨌든 과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I could go 라는 말, 그쵸. 그 왜 과거가 공손한 의미인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공손한 의미까지 한번 커버를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ght.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약간 전통적인 문법을 지금 뭐 디스를 하려고 막 깔려고 뭐 이렇게 뭐 지금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원론적인 뉘앙스를 배워서 그 내용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스피킹과 리스닝에 좀 더 문법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음, last night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과거구나. 어젯밤에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만 보고는 보통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라면 아니 과거형이 쓰였는데 이게 현재라니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자,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시제 오늘 키워드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자, 단어 시험 막 제가 테스팅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던졌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긴장감. 긴장감. 그쵸? 아, 긴장감이 I can go는 좀 더 높은 거고 긴장감이 높아요. 여기는 긴장감이 낮아요. 근데 이 긴장감을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긴장감하고 확률이라고 해요. 확신. 본인의 확신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영어에서 attitude가. 긴장감이 떨어지면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I could go는 it's not 100%. 100%가 아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I can go는 100% 같은 느낌입니다. 음, 긴장감이 올라갔다는 거는. 자, 여기까지 혹시 접수가 되실까요? So, difference라고 하게 되면 I can go는 갈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 I can go는 well,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음, 자, 이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CBC제도 배우고 현재 시간 나타내는 방법, 과거 시간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출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언어로 접근을 하시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제가 파란색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자, 명제가 있는데 사실인 거죠. 이런 걸 말을 하는 태도가 파란색입니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란색입니다. 되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과 파란색인 듯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자, 두 가지의 약간 확신은 다르죠.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떤가요? 확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확신 높음으로 얘기를 할 때와 확신이 낮음으로 얘기할 때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파란색입니다. 막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때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명료하다라는 거. 애매하진 않죠. 명료함. 자, 단점은 어떨까요? 부드럽게 들리나요? 위화감이 좀 조성이 될까요? 부자요. 네, 위화감이 들 수 있어요. 확신이 높으면. 자, 확신, 야, 눈치채셨죠? 현재 시제로 갈수록 그런 거예요. 긴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료하게는 얘기. 현재 시제로 시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료하게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만 오라, 내 주장만 맞는 말이야. 의 느낌이 될 수 있고 확신이 낮을 때는 명료하지 않다라는 것. 불분명함이 단점은 될 수 있겠지만 자, 비교 컴패리슨 해야 되니까 자, 순서에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들리겠죠. 파란색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파란색인 듯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부드럽게 들리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could나 would가 좀 can이나 will보다는 공손하게 들린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can보다는 could가 공손한 표현이고 will보다는 would가 공손한 표현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좀 덜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너무 확신에 찬 나머지 이렇게 내 말만 옳은 말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공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톤 다운, 약간 확신을 조금 떨어뜨리는 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는 특히 이렇게 조동사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혹시 여기까지 접수가 되셨을까요? 자, 보통 프로포즈 할 때 Will you marry me? 저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자, 조금 단호하게 느껴지나요? 자, 이럴 때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건지 약간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좀 단호하게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 주겠어? 하고 결혼해 주겠어 좀 이상하네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감 차이를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출발점에서 시제와 시간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So I can go와 I could go를 그러면 둘 다 현재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과거형으로 그 과거 이런 과거 부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의 situation을 나타내지 않고 last night 이런 걸 나타내지 않고 이 동사 어형 자체에서 또는 조동사 자체를 과거형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시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ime. 자, 시간은 시의 간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를 그냥 편의상 우리가 시초, 시작이 되는 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일단은 종료 지점, 종료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시의 간격, 시간, time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점의 개념이 있고 약간 선의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선의 개념. 자, 점의 개념은 이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뭘 했다. 그리고 이때는 몇 시, 몇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어, 선의 어떤 시간은 언제 뭐뭐 할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점과 선 어떤 스타일로 이 시간을 더 자주 얘기할까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어, 점을 탁 찍어두고 뭔가 사실관계를 따박따박 따지듯이 몇 분 몇 초에 뭐뭐 발생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선의 개념으로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의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have입니다. have.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여기서 그러면 지난 시간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have를 씁니다. 여기도 have를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문법이 맞고 틀리고 어형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기 뭐 이렇게 gone 한다는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우리가 secondary 생각을 하고 여기서 have를 붙이면 지난 일이 되는 거구나. 이 느낌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순서대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아이들도 처음에 문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막 이게 말을 배울 때 엄청나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아, 어떤 순서로 문장을 이루는지를 이제 학습을 한 다음,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잡힌 다음에 말문이 트는 거지. 막 이렇게 단어를 듣다 갑자기 어느 날, 나 말문 텄어, 엄마. 이러지는 않겠죠. 자, 그런 이제 순서가 있을 텐데, 어, 그렇게 이제 배울 때 이제 시제를 좀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 과거라는 얘기를 할 때는 have가 중요하거나, 왜냐하면 have가 뜻이 무엇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죠. have, 가지다 아닌가요? 자, 가지다, 그쵸? 소유, 가지다. 자, 그리고 가지다 하고 또 엄청 중요한 그 핵심 뉘앙스가 컨트롤입니다. have는 컨트롤을 할 수 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컨트롤. 그래서 이 시간 자체도 지나간 시간을 좀 선의 개념으로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뾰족하게 연결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have를 쓰게 되면 그 시간을 좀 선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과거형 뭐 이런 거 이전에 일단 지난 시제 얘기할 때는 have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캐치를 하게 되면 훨씬 영어 시제 또는 영어 이런 문법 전체가 훨씬 좀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돌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쉽게 그러면 예문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I did this. 자 나는 this를 했다 이런 말보다는 I've done it, I've done this가 후자가 훨씬 많이 쓰이는 문장이고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어, past tense라고 배우고 과거 시제라고 배우고 이거는 완료 시제라고 또 배우잖아요.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게 구별을 한 건 좋은데 언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부터는 내가 만약에 지난 시간을 묘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걸 더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나 저녁 먹었어요. 혹시 식사를 하셨다면 저녁 먹었어요. 이 과거잖아요.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자, have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I have. 음, 정답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뭐 아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막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원어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I've ate it. 왜냐하면 have를 쓰니까 말들이 나한테 이제 인포메이션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른들이 단어를 막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끝난 일은 완료가 된 일은
자꾸 I hav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have ate it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반응을 해주겠죠. I've eaten it 이렇게 바꿔주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정답을 보고 문법 막 공식 떠올리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면 잘 감각이 안 생겨요. 지금 순서가 좋습니다. I have ate it. 근데 이걸 좀 더 어른스럽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I've eaten it 이렇게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마칠 시간이네요. 제가 단어 하나 챙겨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내가 이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쓸 수 있는데 또는 들을 수 있는데 쓰냐? 그러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쉬운 단어라서 조금 서프라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I've had it. have의 과거형, 사실 PP형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내가 자주 쓸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먹었다, 뭔가를 어, 수행했다, 뭔가를 완료했다 그럴 때 I've had it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사로 had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의 had가 그러니까 have의 과거형이자 PP형인 이 had가 쓰이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have를 쓰고 나면 어쨌든 PP형이 와야 되잖아요. I have had something 할 때 I have had 이때 had를 많이 써주시고요.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사용해 주세요. I have had something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익숙해지십니다. 또 하나의 had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had가 쓰이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 이때 have had 자,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것입니다. 제가 톰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고 톰이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만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액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거죠? 뉴가 먼저 일어난 거죠. 자, 이 표현,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얘기를 할 때 I knew him. 탐을 제가 편의상 힘이라고 해볼게요. I met him. 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쓰거나 and 이렇게 쓰고 여기는 컴마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때 헤드를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헤드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보셔도 두 가지가 거의 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헤드는 이때 아니면 이때구나.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하셔도 그리고 이제 문법 용어에서 대과거라는 건 이때 얘기를 하는 과거 둘 중에 더 과거인 대과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어형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똑같이 과거의 일인데 사건인데 I knew him, I met him 인데 I had knew him. 자, 이때 had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편의상 제가 문법 용어로 한번 해볼게요. 대과거. 그리고 예문으로는 제가 만나기 전에 알았던 거죠. I had known.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제에 대해서 한번 뉘앙스를 한번 풀어보고 시간 표현하는 방법도 몇 가지 다뤄보았습니다. can, could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번째 문장에서 해석이 되고 뉘앙스가 잡히는지도 한번 커버를 해보았어요. 자, 오늘 커버를 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오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